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4일 지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방송, 신문 뭐 이런데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건 굉장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자, 앞으로 그러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그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 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봤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로부터 검찰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뭐 무슨 박스로 뭐 굉장히 많이, 그때 우병우 전 수석 때도 보면 9박스인가 받았는데 그거 받아다 분석을 해보니까 깡통이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작년 12월 26일에 이제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고발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내용물이 사실상 빈약해서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때도 박근혜 정부 때였죠. 이때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검이 한번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었고 검찰이 한번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받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는 오늘 했다는 것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임의로 제출한 거죠. 물론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과 창성동 별관. 근데 창성동 별관에 보면 3층과 5층에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의 별동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의 민정비서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민정비서관실 직원 이 사무실은 놔두고 그 별동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성동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경내에는 진입을 못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유재수 관련한 모든 자료들은 다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놨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전부 다 없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없앴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걸 없앴으면 지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자, 이런 거 달라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러니까 그때는 2017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으니까 그 사람 비위 감찰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다는 거죠. 2017년 10월 달에 조국 민정수석이 자,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해.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그때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유재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했다는 건데, 이 포렌식 결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엑셀 시트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쭉 엑셀 파일 형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걸로 100쪽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냈을 텐데, 자, 이 빼낸 거 민정수석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다는 특감반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요구를 했을 텐데 아마 주지 않았을 가능성, 없다 그러고 안 줬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갖다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석을 하면 그 중에서 건질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던 그 선례를 보면 오늘도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느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달라? 이거는 있거든요. 무엇을 달라? 그거는 바로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했던 그 자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유재수 감찰 중단 그 결정을 뭐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호 그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이 세 사람의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혹시 그 정리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이 있느냐? 있으면 그거 내놔라. 아마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영철 그 반부패 비서관한테 검찰이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기엔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 이제 실제 그 정리한 자료가 어디 있다 뭐 이것까지도 아마 그 파악했을 텐데 안 내놓으면 장사가 없죠. 사실 안 내놓으면. 그래서 저는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이 뭐 천경득 선임행정관이나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방에서 오간 얘기들이 이제 뭐 금융위원회에 누구를 어디로 이렇게 발령을 해주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부탁하고 들어주고 뭐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이 관련 자료 잘 아시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그 보안 강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보안 강도가 높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자료들 그것도 그 당시에 다운받아 놓지 않았다면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은 현재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 또는 보관되어 있더라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의미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자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내놔야지 하고 판단하는 자료와 검찰이 판단하는 자료가 조금은 또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점에 이제 한 가닥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는지 그거 지금 정확하게 아는 사람 검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수사의 진전 속도에 맞춰서 지금 이런저런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 보면 그 약간 성동격서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불필요한 자료를 조금 이렇게 섞어 넣는데 하면서 수사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한테 약간 혼선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 그런 수사의 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퍼즐에 7쪽을 다 맞췄는데 지금 3쪽만 청와대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청와대는 이 7쪽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이제 숨겨가면서, 그래도 아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주면 그것이 이 7개의 퍼즐과 어느 정도 이렇게 퍼즐을 바탕으로 해서 유출을 하면 충분히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찰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어떤 마지막 기대 뭐 이런 거를 노리고 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갔을 텐데 이제 청와대 경내에서 있었던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그 자료는 뭐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별동대라고 하는 민정비서관실의 창성동 별관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자료 확보가 꽤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여간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에서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는 이 수사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않고서는 진전되기가 어렵다 하고 법원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상당한 정도로 이 퍼즐이 지금 완성돼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감찰 중단 이 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뭐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초기 단계에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사가 거의 그 정점 근처에 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치국장에 대한 그 감찰 무마건 아마 임박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또 유재수 씨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 비리 문제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감찰 무마건은 그거하고 별개죠. 별개인데 그래도 유재수 구속이 뭐 한 번 정도 연장을 하면 앞으로 아마 대략 한 열흘 남짓 정도의 수사기간, 그러니까 본인 비리로 구속 기소된 건 물론 그 이후에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유재수 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소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그 윤석열 검찰은 매듭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것도 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 압수수색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하는 기대, 그거는 일단 이 기사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랬을 경우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창성동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건 직접적인 압수수색이니까 아마 여기에서 그 증거 자료들을 일부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한테서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특감반원들한테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청취했을 것이고, 그러나 정작 그 별동대, 그러니까 백원호의 민정특감반 별동대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백모, 검찰에서 파견 나가 있던 백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휴대전화가 지금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인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지금 풀지 못해서 지금 수사가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우리 IT 업계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뭐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 비밀번호 풀 수 있다, 우리 IT 기술로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풀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2015년에 미국 FBI도 이 아이폰 제조사한테 이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못 알려준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4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아이폰은 여전히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이 잠금 장치를, 비밀번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고, 보면 과연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 대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뭐 좀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져야 되는 일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경찰이 지금 자꾸 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자기들도 같이 하자, 또 그걸 민주당에서 뭐 검경 합동 수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적어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서초경찰서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경찰의 태도가 아주 지금 뭐 검찰의 수사를 사사건건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은 지금 수사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경찰은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